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무패토토 35회차 EPL 9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중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픽은 배팅 내역은 있는데 이제 따로 분석 초안 영상은 없을 것 같고요. EPL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PL 경기 수가 원래는 8경기였었다가 지금 강원 경기가 또 연기가 되면서 EPL 경기가 9경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수가 많고 주중에 컷 경기가 있는 팀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분석을 했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빌라 대 브렌트퍼드의 경기고요. 아스톤 빌라는 뉴캐슬에게 2대0 승리, 브렌트퍼드는 수정군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와킨스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브랜드퍼드는 실바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빌라의 상대였던 뉴캐슬이 지난 경기 못했었던 것도 있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았죠. 잉스도 대단했고요. 하지만 수비는 좀 여전히 불안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과연 이 아스톤 빌라가 강팀을 만났을 때, 잘하는 팀을 만났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런 공격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퍼드가 잘하는 팀 또는 강팀이 아니죠. 제공권이나 압박이나 역습 이런 부분들이 준수하긴 하지만 브랜드퍼드 역시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역습에 좀 취약하고 침투 선수를 놓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퍼드도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아스톤 빌라도 이렇게 수비적으로 불안한 상황들, 그리고 경기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결국에는 공격에서의 어떤 팀이 더 좋냐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까지 이 경기를 좀 고민할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민한다면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바라볼 것 같긴 합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와포드에게 2대0 승리, 에버튼은 리즈와 2대2로 비겼습니다. 브라이튼과 에버튼 둘 다 주중에 헛경기가 있었고요. 브라이튼은 웰백과 램프티가 결정 예정이고 무페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 하메즈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안드레 고메즈는 결장 예정입니다.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에버튼과 비빌 정도의 실력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압박도 준수하고 크로스나 세트피스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역습도 의외로 나쁘진 않은데 이게 램프티가 있을 때 브라이튼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램프티가 없을 때 브라이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크로스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좋긴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역습이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좀 풀어나가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 램프티가 없을 때는 그런 저돌적인 돌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는 안 그래도 좋지 않았었던 브라이튼의 결정력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수비에서도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고 공간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에버튼이 히샬리송이나 칼버트루인의 뚝배기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에버튼의 하메즈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긴 해서 지금 두 팀의 상성을 봤었을 때는 저는 에버튼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아스톤 빌라에게 2대0 패배, 사우스햄튼은 맨유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뉴캐슬과 소튼 둘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요. 뉴캐슬은 셸비, 헤이든, 그리고 두브라브카 키퍼가 결장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엔 스몰본이 결장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EPL 경기들 중에서는 이 경기가 좀 가장 어렵게 느껴졌었고요.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생각은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뉴캐슬이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셸비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 그리고 경기력 모두 사우스햄튼이 다소 우위에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뉴캐슬은 지금 수비가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공격도 사실은 막시맹이 고군분투하고는 있습니다. 전방에서 칼럼 윌슨도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은 사우스햄튼이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원정에서의 사우스햄튼이라는 점과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공간이나 좀 역습이나 좀 그리고 세트피스의 이런 불안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변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는 그래도 사우스햄튼이 지금 압박으로 이제 볼을 탈취해서 나가는 그런 역습들이 지속적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 상대로 그 부분이 좀 괜찮아 보여서 일단은 사이드 자체는 일단은 사우스햄튼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 뉴캐슬이 연패가 좀 길다라는 부분들과 사우스햄튼이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을 사우스햄튼이 뚫어낼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이변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완전한 역배로 뉴캐슬의 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노리치는 맨시티에게 5대0으로 대패, 레스터는 웨스트햄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노리치는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 페레즈가 퇴장을 당했었고, 에반스, 그리고 버틀란드, 베스테르고르, 저스틴, 포파나, 맨디 결장 예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레스터가 지난 경기 패배했던 모습을 보면 뭐 한 명이 퇴장당하기도 했었지만 찬스 자체가 굉장히 적었었고요. 몇 번 없었던 찬스들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스터가 원정에서의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과 결장 예정자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 그리고 노리치가 연패가 좀 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하고 나서의 레스터의 장점이라면, 물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는 이런 역습 플레이가 통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레스터가 결장 예정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경기를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스터의 장점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노리치의 수비가 정말 좋지 않아서 일단 레스터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간이 있을 때는 뭐 테무푸키나 뭐 캔트웰 이런 선수들이 좀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레스터가 측면이나 뒷공간은 좀 많은 편이라서 노리치가 좀 이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노리치의 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무승부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리치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레스터에게 4대1로 대승을 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브랜드퍼드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일단은 주중에 컷 경기는 원정팀인 크리스탈 팰리스만 있었고요. 주전급 선수들로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마시아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 그리고 밀리보에비치가 결장 예정입니다. 웨스트햄의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링가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연승을 일단 하고 있고요. 링가드가 이제 오지 않았죠. 그리고 경기력도 일단은 뭐 크로스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오버래핑, 역습, 뭐 전방에서의 안토니오도 좋고 중원에서의 수책, 그리고 보엔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웨스트햄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비는 여전히 좀 단단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공간도 좀 있는 편입니다.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 일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경기력도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비 역시 좀 불안했고요. 지금 두 팀의 경기력만 본다면 전 고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투표율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웨스트햄이 지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쪽으로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굉장히 도깨비적인 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팀이라서 역습 한방이나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부분들, 그리고 자아 한방으로 이 웨스트햄의 공간이 많은 부분들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까지 보고 나서 최종 픽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첼시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벌리에게 2대0 승리, 첼시는 아스날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밀러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 치크 그리고 플리시익이 결장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팀 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경기력을 좀 보자면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반다이크가 있는 리버풀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다이크가 몸 상태가 일단은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런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저는 첼시가 더 좋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수비가 좋은 상황이라면 공격에서의 모습 역시
일단 두 팀 다 수비가 좋은 팀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공격에서 누가 더 좋냐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리버풀도 마누라 라인 자체가 좋긴 합니다. 하지만 루카쿠의 존재감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좀 충격을 먹을 정도로 커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첼시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리버풀의 홈에서의 경기,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이고 반다이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팁 역시 부상이 아닌 상황이라면 수비는 좀 단단한 상황이고 두 팀 다 일단은 이기는 것도 좋겠지만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팀 다 좀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의 결과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안에서는 리버풀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리즈의 경기고요. 벌리는 리버풀에게 2대0 패배, 리즈는 에버튼과 2대1로 비겼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컷경기가 있고요. 벌리는 2연패를 하고 있고 롱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컷경기에서 약간의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고 코우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벌리는 연패도 하고 있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때부터의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공권을 좀 활용하는 팀인데 이런 장점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이번 시즌에 벌리는 이 제공권의 장점이 굉장히 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색무취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는 뭐 여전히 좋지 못한 그런 벌리의 모습이고요. 리즈도 일단은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압박이나 공격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 벌리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역시 큰 고민 없이 지금의 경기력만 본다면 벌리의 단독 패배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울버햄튼에게 1대0 승리, 와포드는 브라이튼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로 그리고 소니, 은돔벨레가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고요. 쿠추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와포드는 진행 경기 때 이제 쿠추카의 공백도 있었고 사르 선수가 막히면서 공격 루트가 이제 디니 뚝배기만 바라보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효율적이진 않았죠. 너무나도 단순했던 공격 패턴이었고 불안한 수비가 브라이튼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지난 경기 울버햄튼한테 사실은 개 털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어떻든 일단은 2연승을 했습니다. 은돔벨레 같은 경우에 일단 마음이 떠나서 아마도 이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케인 선수가 복귀를 했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 주중에 헛경기가 있다라는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홈이라는 점과 와포드의 수비를 생각했었을 때 일단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골 정도는 토트넘이 넣고 좀 지키는 방향으로 또 이 누누 감독의 축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손흥민의 상태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투표율이 토트넘 쪽으로 너무 몰린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토트넘이 경기력이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단통 승만 초안에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토트넘에게 1대0 패배, 맨유는 사우스햄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울버햄튼은 주중에 컷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주전급 선수들이 나왔었고요. 볼리 그리고 카스트로, 네투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 레시포드와 텔레스가 결장 예정이고 바이와 카바니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정적으로도 맨유가 유리한 상황이고 울버햄튼의 연패가 길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이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과 비겼을 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뜬금없이 마샬이 선발에 나왔습니다. 그 선발 기용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버햄튼의 경기력이 트링캉이나 트라오레의 라인은 좋습니다. 다만 히메네스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의 폼이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슈팅 대비 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마샬을 선발을 내보내면서 비겼었던 맨유를 봤었을 때 이번 경기 아니면 이번 시즌 내내 마샬이 선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바니가 복귀를 한다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복귀를 하지 못하더라도 지난번처럼 그린우드가 나오면서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지 않은 폼에 히메네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울버햄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 패로 예측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 EPL 9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드렸고요. K리그는 따로 분석은 없지만 최종 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포항의 승, 2번은 전북의 단통승, 3번은 대구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4번은 아스톤빌라의 단통승, 5번은 브라이튼의 단통 패배, 6번은 뉴캐슬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7번은 노리치의 무패 투픽, 8번은 웨스트햄의 단통승, 9번은 리버풀의 단통 무승부, 10번은 울산의 승무 투픽, 11번은 제주의 단통승, 12번은 벌리의 단통 패배, 13번은 토트넘의 단통승, 14번은 울버햄튼의 단통패,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